여러분 안녕하세요. PPTV 역사 채널 박진우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고려의 대외 교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 차례에 걸쳐서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 그리고 저번 시간에 고려와 여진과의 전쟁 알아봤었습니다. 그 대외 관계 마지막 시간으로 고려의 대외 교류 상황 그리고 국제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볼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심적으로 알아볼 것은 이게 어떤 물건을 교육하고 그런 것보다는 나라들 간의 관계를 왜 이렇게 맺었을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국제관계 속에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싸울 수도 있고 우리 다시 화해하잖아요. 너랑 다시 친해지고 싶어.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우리의 날들이 반드시 온다고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아우, 우리 개떡같이 부르네요. 자, 갑자기 뜨거운 가사가 이거 같았어요. 일단 안재욱 친구 이런 관계처럼 친구들끼리 좀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화해하고 친하게 지낼 수도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 국제관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알아볼 것은 바로 국제무역항이 되겠습니다. 병란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저기 서쪽에서 지금 오는 루트가 좀 나와 있죠. 자, 이 병란도라고 하는 곳은요, 고려 수도인 개경 근처 예성강이라고 하는 강 근처에 있는 국제무역항 병란도가 되겠습니다. 이 병란도에 많은 상인들이 와서 배를 타고 와서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는 국제무역항으로 발달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란도에 누구까지 오냐면요,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 뭐 이슬람 사람들이 왔다고 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옛날에 대식국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밥식자의 나라 국자, 갑자기 가분 한자 실강, 하여튼 그런데요. 많이 먹는 사람들이죠. 크게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장사를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족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식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던 이슬람 상인들까지 와서 뭐 보석도 교환하고 후추도 교류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병란도가 굉장히 성행리에 활발히 교역했던 그런 항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별로 교류한 물건도 간단히 살펴보고요. 왜 교류를 했는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류했을까요? 바로 두 글자입니다. 이익 때문이에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하지, 이익도 없는데 교류하겠습니까? 이익 때문에 교류하는 겁니다. 자, 먼저 송나라와 교류를 하는 이유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송나라는 4시간에 걸쳐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군사적으로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란이나 여진 같은 군사적인 목적,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 고려의 힘을 빌려보자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고요. 반면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군사적으로는 약하지만 정치나 문화적으로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 제도, 문화를 수입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무역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거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하고 여진은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란하고 여진 같은 경우에는 고려와 교역을 하는 이유가 전 개인적으로 생필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논사적인 환경에 처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고려 같은 경우에서도 이들과 교류를 하는 목적이 있었죠. 바로
국제적인 안정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이들이 굉장히 말을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대외가 안정돼야 대내, 우리 국내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그들과 교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인데요. 일본과는 공식적으로 무역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일본이 막부라고 하는 체제였는데요. 그들이 문을 닫고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냥 민간 상인들끼리 교류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이 교류를 하는 이유들을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슨 물건을 교환했는지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역사라고 하는 과목을 그 급을 낮추는 그런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교류를 했는가가 중요하지 뭘 교류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한번 무엇을 교류했는지는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고려가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교류를 통해서 특히 병란도를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까지 올 정도로 활발히 교류를 했던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멀리 이슬람에게까지 전해져 뭐 고려 인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이 고려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고는 발음하기 쉬운데 려가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들만의 좀 발음하기 쉽게 코리아,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 정도로 고려가 유명해진 나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제교류를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국제 관계를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려가 거란과 여진, 송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했던 흐름들은 거란과 여진과는 싸우고 난 이후 친하게 지내는 관계를 이어나갔고, 송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변에 있는 주변 이민족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들과 송나라와 친하게 지낸다라고 대놓고는 할 수는 없었지만 몰래 혹은 내부적으로는 송나라를 존경한다 혹은 본맞자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그들의 이익에 목적하에 교류를 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의 흐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어떤 목적하에서는 상대국과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요. 오히려는 항복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봅니다. 내부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항복이라는 카드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부하가 되는 걸 수도 있지만, 고려라고 하는 나라 당시에 거란과 여진에게 크게 저항하면서 거란이나 여진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고려는 절대 쳐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려를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선조들의 그런 강인한 노력으로 인해서 고려가 굉장히 인정받았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가 만약에 우리가 항복을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뭐야 쪽팔린 나라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더 좋은 역사학습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관계라고 하는 관계가 상하관계 혹은 이런 좌우 관계라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야 되지, 그게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에 잠시 교류 다음 단어로 잠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류 그 다음에 국제관계에 대해서 총괄 평가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고려 내부의 사정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왜 고려는 전쟁을 계속하지 못하고 여진과의 전쟁을 계속하지 못하고 강화를 맺어야 했을까? 왜 고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지배층들이 어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지배층들은 누구이며 왜 그런 판단을 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배층들은 바로 문벌귀족인데요. 이 문벌귀족들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함께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